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 관계 법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건데 요 과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제 전략을 세우실 때 우리가 한 80% 정도 위주로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했을 때 우리가 한 80점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요 과목이 상당히 어렵다. 나는 뭐 암기하는 게 잘 안 되고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법규가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이제 성향을 파악해 보면 잘 나오시는 분들은요 조금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 법규 부분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시간은 많이 투자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읽어보시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 요거는 꼭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법규에 대해서 우리 성적이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법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충실히 보셔도 80점이 넘으시는데요. 그 부분을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진짜 법규에 대해서 100점을 맞고 싶다 그러시면 환경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이 물환경 보존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정책기본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준비하시면 되는데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딱 이렇게 정리해갖고 요점만 정리해서 아마 보시는,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수질환경관계 법규에 대한 법은요, 그 적용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환경정책기본법.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정책기본법이에요. 얘는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공통법규야. 공통법규. 우리 환경 쪽에 해당하는 공통법규. 우리가 환경 쪽에는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소음유도 막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죠. 그거에 대한 공통법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공통법규. 환경 쪽의 공통법규다. 근데 지금 요 교재에 실어놓은 것도 이 정책기본법 중에서도 우리가 수질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뽑아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 수질 공부할 때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법은 어떤 개념이냐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존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존법. 예전에는 이거 뭐 수질환경관계 법규, 뭐 수질환경법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수질 및 수행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법이 계속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법 제목이 아마 물환경보존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 밑에 하부 법령이 우리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또 더 하부 법령이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보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별표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보실 건 없고 제가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온 내용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시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기 보시고 이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보시는 거고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하고 나왔죠. 먼저 우리 정책기본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 공통법규라고 그랬죠. 공통법규 중에서 수질하고 관련된 법만 제가 따로 한번 뽑아봤다. 요것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먼저 총칙. 제일 먼저 총칙이 있고 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법은 목적과 정의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정의만 나옵니다. 정의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환경이란 그랬죠.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그러면 또 자연환경이 뭐고 생활환경이 뭐고 이런 것들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는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통 5에서 한 7, 8년 정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란 하고 나왔고요. 생활환경이란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고 보시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 다음에 해양,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게 환경 오염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만약에 환경 오염에서 잘못 나온다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이 포함된다. 자연적 현상은 우리가 환경 오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 사업 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 들어가다가 이걸 보시면 인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인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는 뭐 어떤 거야? 우리가 어쨌든 피해를 주는 형태. 그렇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람이라든가 동식물,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상에 어떤 피해를 줬을 때 우리가 그를 환경 오염이라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훼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환경 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 경강의 훼손, 그다음에 표토의 유설 등으로 거기 나오면 이제 자연 환경의 본질적 기능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상태. 환경 훼손이란 뭐라고요? 자연 환경의 본질적 기능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환경 보존이란 그랬네요. 환경 보존이란 환경 오염 및 환경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랬고요. 이게 환경 보존이고 보존. 환경 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에 대해서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해서, 환경 용량이라는 것은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해서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게 환경 용량이라는 뜻이고, 또 환경 기준이라는 그랬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 환경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치입니다. 환경 기준은 요것까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우리 수질에 대한 기준을 여기까지 달성하자라는 목표치가 우리가 환경 기준이 되는 거죠.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수질에서, 수질 환경 조건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환경 기준은 그래서 뭐가 된다? 목표치가 되는 거다. 목표치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오는 용어 정리가 1번서부터 8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출제 비중을 잇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중에서도 우리가 별표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마 반드시 시험에는 출제가 됩니다. 뭐 시행령 별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나올 거예요. 먼저 우리 보셔야 되는 게, 먼저 큰 테마를 한번 보세요. 먼저 하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하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호소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해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하천, 호소, 해양에 대한 환경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먼저 우리 하천으로 볼게요. 보시면 하천 및 호수에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하고는 사람의 건강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이 항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통 대부분 뭐예요? 기준값을 물어보죠. 기준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그래서 이 기준값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딱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 보시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야?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 시한수은, 유기온, PCB 맞죠? 네 가지 항목입니다.